전책의 출발 새 아침. 인간은 왜 권력을 지향할까요? 권력이 좋아 보이는 것은 아직 권력의 맛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권력은 그 힘에 비례해서 권력의 소유자를 끝내 비참하게 만듭니다. 권력은 속성상 그 주인을 고독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사 아침의 진은책 변호사입니다. 고독한 권력자보다는 이웃과 더불어 사는 평범한 시민이 행복한 법입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권력을 쥐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정치적 권력이든 경제적 권력이든 그 무엇이든 간에 세인의 주목을 받고 화려한 조명을 받는 세계를 동경합니다. 남을 지배하는 것을 자신이 위대해진 것으로 착각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선거는 그런 권력을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선거철이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를 구하겠다고 나서는 걸 보면서 잠시 해본 생각이었습니다. 3월 19일 수요일 순서입니다. 오늘은 텃밭의 광역단체장 선거에 나선 두 분을 만나보겠습니다. 잠시 뒤 1부에서는 전라남도 도지사 선거에 나선 민주당 이낙연 의원을 연결합니다. 2부에서는 새누리당 정식위 의장임에도 중앙정치를 벌이고 울산시장 선거에 나서는 김기현 의원을 연결하겠습니다. 버락 후세인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아세아 순방을 앞두고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중국 우다웨이 육자회담 대표가 북한을 방문했는데요. 물밑에서 논의되고 있는 육자회담 재개 문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3부에서 전문가 의견을 듣겠습니다. 매주 수요일은 한 주간 뉴스의 이면을 살펴보는 미디어 포커스를 마련합니다. 전문책의 출발사쯤 출발합니다. 쉐보레 런칭 3주년 기념 빅 러브 페스티벌. 쉐보레 구매 시 매일 3명에게 30일간 300만 원 상당의 경품을. 스파크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말리부 캡티바 최대 3년 1.9% 할부. 차종에 따라 최대 100만 원 할인. 쉐보레 전시장 방문하고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에도 참여하세요. 홈페이지 참조 3월 31일까지. 198년 역사. 전 세계 1억 명의 고객. 인터브랜드 선정 5년 연속 세계 1위 보험 브랜드 악사. 이제 악사가 앞으로의 보험에 대해 새로운 증명을 시작합니다. 보험의 방향이 되다. 악사 다이렉트. 자동차를 포장하는 모든 형용사와 감탄사를 빼고 나면 남는 단 4개의 동사. 자동차의 본질은 결국 이 4가지. 본질로부터 소나타. 3월 24일.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뉴스의 흐름을 짚어드립니다. 뉴스의 가치를 열어드립니다. 출발 새 아침 뉴스 브리핑. 네, 뉴스 브리핑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실드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조간 헤드라인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규제개혁, 대통령 말 현장에선 안 들린다. 또 갈라파고스 규제에 날아간 61조, 이거 역시 규제개혁 관련 내용입니다. 의협, 이면 합의 숨긴 채 집단 휴진했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녹색통일 먼저 헐벗은 북녘 땅에 나무를 심어주자 이런 얘기입니다. 예. 푸틴 크림 합방 서명, 신냉전 방아쇠 당겼다. 이 전 세계적으로는 이 뉴스가 가장 큰 뉴스죠 지금. 예, 그렇죠. 어제 미국에서도 이 뉴스가 거의 전체 뉴스의 한 10%를 할애를 했더군요. 네. 영종도에 외국 자본 카지노를 허가하기로 했는데 이 외국 자본의 카지노를 개방한 게 이번이 처음이죠? 네,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어제 리포 시저스 컨소시엄이 청구한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도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 결과 최종 적합 결과를 통보했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라고는 합니다. 하지만 이제 국내 카지노 시장을 처음으로 외국 자본에 이제 전면 개방한 그런 사례죠. 기존에 외국계들이 투자를 할 수 없었던 건 아닙니다. 이 업종에. 중국계 화상그룹이라 그럽니다. 리포가. 그리고 미국 시저스 엔터테인먼트 합작회사 있고요. 인천 영종도 미단시티에 1단계로 2018년까지 7,400여억 원 투자를 해서 호텔, 컨벤션 센터와 함께 그 외국인 전용 카지노 2,333평 규모라 그러는데 예. 국내에선 이게 최대라 그러네요. 예, 2,300평이 최대 넓이의
그 카지노죠. 네, 면적상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국내에서는 투자할 만한 주체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국내 자본에는 개방하지 않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현행 경제자유구역법상 이 국내 자본이 독자적으로 영종도 카지노 사업에 진출할 수 없도록 돼 있답니다. 돈은 있어도 법률상 안 되도록 돼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앞으로 향후 이제 공모제 방식으로 제도 개선을 하기로, 그래서 국내 자본의 참여 기회도 폭넓게 허용하는 방안 모색하기로 일단은 정부가 방침을 정한 상태고요. 이런 내용의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이 대통령 보고를 거쳐서 지난해 12월 국회에 이미 제출까지가 돼 있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국내 자본을 배제한 채 외국 자본에 허가를 해서 지금 특혜 논란도 일고 있고요. 또 국내 자본에 대한 역차별 논란도 함께 일고 있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예, 이 외국 자본을 유치했다고 처음 주장을 했지만 사실은 특혜죠. 예, 특혜인 것을 부인할 수는 없을 텐데 이 경제자유구역이 영종도 말고도 여러 곳인데요. 네. 이 그곳에도 카지노를 추가로 허가할 수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럴 가능성이 높아서 예. 이게 본물 터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영종도만 하더라도 이번에 허가한 건 말고요. 일본계 그 오카다 홀딩스 코리아 그리고 국내 이 파라다이스 시티가 카지노 사업을 추진 중인 그런 그 상황입니다. 부산의 경우에도 이 샌즈 그룹이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 리조트 개발하겠다 이렇게 의향을 내비친 상태라 그러고요. 제주도는 이미 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만 그 이외에도 홍콩이라든가 동남아 자본이 투자를 하겠다. 카지노 설치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야 이게 좀 시작 아니냐 그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먹튀 논란도 일고 있던데 어떻습니까? 네, 이 적격 판정을 받은 다음에 투자 계획을 만약에 이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허가를 취소했다. 이럴 경우에 자유무역협정의 그 ISD 투자자 국가소송제라는 거 있죠. 그것으로 제소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가권만 받은 다음에 이것을 제3자에게 넘기고 빠지더라도 제재를 가할 실질적 방법이 좀 별로 없다.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이에 따라서 카지노 허가 유효 기간을 3년에서 5년 정도로 이렇게 했고 사업권 양수 양도에 대해서 이 문체부 장관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그런 규정을 마련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 먹튀를 막기에는 좀 역부족인 그런 측면이 없잖아 있는 거죠. 예. 한편 이번 카지노 허용을 두고 규제 개혁의 신호탄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내일 그 규제 개혁 관련한 그 장관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엔 민간도 많이 참여를 해서 끝장 토론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앞두고 전격적으로 나온 발표라서 그렇게 지금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 부분은 그 특히 인천시 같은 경우에 민주당 출신 송영길 인천시장도 결과 발표가 좀 늦어지니까 이 대통령이 계속 규제개혁 의지를 피력하고 있지만 각 부처 장관들이 그 의지에 따라 움직이는지 의문이다. 이러면서 또 최근에 이 정부에 대해서 이 압박을 한 바가 있어요. 빨리 허가를 내라.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예. 여도 그렇고 야도 그렇고 이 규제개혁 부분은 서로 이해관계가 좀 일치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없잖아 드네요. 예, 이 규제개혁이라기보다는 선거철에 평화되니까 그렇게 하겠죠. 고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예, 지금까지 뉴스브리핑 이종훈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꼴꼴꼴이에요. 신문선입니다. 페어플레이가 돋보이는 정통 시사 프로그램. 여러분은 저와 함께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육사 지방선거가 점점 가열되고 있습니다. 4년 전 선거보다 훨씬 더 치열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건 여야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호남은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이 경쟁하는 모양새였는데요. 이달 초 전격적으로 야권이 통합하면서 변화가 생겼습니다. 본선 경쟁력이 당내 후보 경선으로 바뀐 것이죠. 제 출발사 아침은 이번 지방선거 주요 후보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호남의 호남, 이랄 수 있는 전라남도 도지사 예비후보 이낙연 의원을 만나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이제 그 후보로 그 호칭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괜찮으시겠죠? 예. 예. 그 예비후보 등록을 미루시다가 의원직을 사퇴를 했더군요. 예비후보 등록을 네네. 하셨습니까? 예비후보 등록은 늦췄습니다. 중앙당에서
의원직 사퇴는 뭐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예. 예비 후보 등록이라도 늦춰달라 하고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을 해서 저한테 요청을 했어요. 예. 제가 그거까지 뿌리치기에는 좀 부담이 있어서 중앙당과 좀 더 협의를 하기 위해서 늦추고 있습니다. 예. 제가 어제 그 법전을 모처럼 뒤지겨 봤습니다. 이 의원님 그 방송을 준비를 하면서 뒤지겨 보니까 공직선거법 53조는 국회의원이 이제 지방자치단체 장로로 입후보하려면 후보자 등록 신청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예비후보 등록하시는 분들이 의원직 사퇴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굳이 의원직 사퇴를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비 후보 등록을 할 적에는 의원직 사퇴서를 첨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정에 구애받아서 그랬다기보다는 제가 1월 20일에 도지사 출마 선언을 할 적에 도민들께 약속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선 그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과 지사 후보로서의 선거운동 이 양자를 겸하기 어려운 단계가 온다면 국회의원의 기득권에 기대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제 그 단계가 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의원직 사퇴서를 냈고 예비후보 등록까지 가려고 했는데 중앙당에서 예비후보 등록만이라도 늦춰달라 해서 늦추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 20대 국회에도 나가지 않겠다 이렇게 불출마 선언 또 하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의원직 사퇴서 제출의 진정성에 대해서 시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의 배수진을 친 셈이고요. 그리고 20대 선거 문제는 꽤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정리를 해둔 것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함께 밝히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함께 발표를 했습니다. 예, 이제 일각에서 만약에 후보로 선출되지 않으면 다시 국회로 복귀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번에 의원직 사퇴서가 정치적 제스처가 아니냐. 이러니까 처음부터 20대 국회도 불출마하겠다고 이렇게 결심을 밝히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중의 배수진을 쳤습니다. 예. 이 박지원 의원과 전남지사 출마를 두고 얼굴을 붉혔다. 이런 지난번에 뉴스가 있었는데 서로 화해는 하셨습니까? 예, 제가 박지원 선배께서 불출마 선언하신 그 다음 날 의원회관 사무실로 박지원 선배를 찾아 뵈었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거를 하다 보니까 예의에 어긋난 일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럴 수 있는 거지. 잘했어. 잘하시오. 이런 말씀을 아주 대인답게 해주셨습니다. 예, 뭐 오랜 기간 동안 형님 아우로 지낸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네. 그렇죠. 예, 칼로 물베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캐치프레이즈를 행동하는 혁신도지사로 정했더군요. 네. 예, 근데 행동을 앞세우는 데서 제가 DJ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어떤 이유로 이렇게 캐치프레이즈를 정했습니까? 우선은 그 혁신과 변화라는 얘기를 누구나 하지만요. 우선은 그게 책임 있는 혁신, 책임 있는 변화여야 한다는 것이고 말을 한 이상은 실행으로 옮겨야 한다.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동하는 혁신이라는 그 슬로건을 내걸었고요. 이 바탕에는 늘 발로 현장을 다니면서 도민들과 소통하고 그 과정에서 나오는 걸 토대로 해서 혁신과 변화의 방향을 잡겠다 하는 뜻도 포함됩니다. 이 행동에는 현장을 다니겠다는 그런 얘기가 포함되고 있습니다. 예, 전라남도 동북권이 역차별을 좀 받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제2청사를 두겠다. 2청사를 둔다는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후보지는 여수, 순천, 광양 중 어디입니까? 순천에 동부 출장소가 있습니다. 그 출장소의 기능과 조직 그리고 위치마저도 재조정을 해서 거기가 실질적인 제2도청의 기능을 하도록 하고 도청 산하기관과 도정 유관기관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데 가급적이면 한 군데 최대한 가까운 곳에 모아서 도민들이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제2도청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행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고요. 그러고도 모자랄 수 있으니까 도지사가 일주일에 하루 이상 거기서 근무를 해서 동북권 주민들의 불편과 소외감을 해소해드리겠다. 그것만으로도 충분치 않을 수 있으니까 인사와 사업을 철저히 공정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주일에 최소한 하루 정도는 순천의 그 동부 출장소에서 지내시겠다, 근무하겠다 이런 취지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전임자인 그 현 박 지사가 잘한 부분은 무엇이고 이것만은 또 내가 고쳐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또 그건 무엇입니까? 잘하신 것은 친환경 농업의 확산, 보급. 이건 역시 잘하신 겁니다. 전국적으로 친환경 농업 인증 면적이 가장 넓고요. 생산물의 양 또한 가장 압도적으로 많은데요. 이렇게 함으로써 전남의 브랜드처럼 만드신 것은 큰 업적이라 생각하고요. 다만 그 내실을 채워가고 신뢰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큰 숙제이긴 합니다만 하여간 친환경 농업의 확산을 가장 잘하신 걸로 보고요. 가장 부담이 남는 것은 역시 F1 대회가 부담이 남습니다. 현재까지 누적 적자가 1,900억이 넘어 있는데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중지하건 계속하기는 어려울 겁니다만 계속을 하건 간에 양쪽 어느 쪽으로 가든 부담은 남는 거거든요. 재정 부담이 남아서 이걸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이 큰 숙제입니다. 예, 역시 그 F1 포뮬러 1이라고 그러죠. 예, 그걸 이제 실패작으로 꼽고 계시는군요. 예. 그 야당이 이명박 정권의 취직이라는 4대강 사업을 연일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전라남도의 경우에는 영산강 살리기는 찬성하는 분이 더 많았다. 예, 이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영산강 살리기,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영산강 바닥에 퇴적물이 쌓여가지고 물이 다시 썩어가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보를 막았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이 문제는 앞으로 두고두고 큰 숙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수량이 많아진 것은 일단 눈에 띄는데 그 물이 깨끗한 물이 아니다라는 점이 큰 문제고요. 잘된 것은 강변의 자전거 도로, 그건 잘된 것 같습니다만 영산강 자체의 그 개발, 그것은 많은 숙제가 남는 아쉬운 것이 많습니다. 예, 보호 문제를 개선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판단을 하고 계시는군요. 네네. 예, 야권이 일단 통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강 정책을 두고 좀 다른 목소리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우선 당이 우클릭하고 있다는 주장, 예, 그 주장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네,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그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중도성을 조금은 잃고 있었는데 중도성의 회복이라는 측면에서는 괜찮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우선 어제 나온 뉴스가 6.15 선언과 14 합의를 당의 정강정책이라든가 강행 이런 데서 이제 제외를 하겠다. 이게 새정치연합 쪽의 주장인 것 같습니다. 이 후보님은 이 점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것은 옳지가 않죠. 그것은 좌우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대한민국이 했던 위협 중에 하나이고 특히나 민주당 정부가 했던 일인데 그걸 정강정책에서 뺀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는가. 설명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왜 그래야 되는지 저로서는 잘 납득이 안 됩니다. 예, 이 당의 이념적 지표가 바로 복지정책인데요. 이 새정치연합 쪽에는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조합, 예, 이런 표현을 주장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합니다. 보편적 복지가 궁극의 목표일 수는 있지만 당면 정책 이기는 어려운 면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복지가 예방적 복지냐 사후적 복지냐에 따라서 보편과 선별이 다를 수도 있을 거예요. 모든 것이 전부 보편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나 싶어서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를 병행해 간다는 것을 저는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예, 이번 지방선거 후보 경선 룰을 두고 지금 말이 많습니다. 예,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도 김영록 의원 측은 무작위로 선거인단을 구성한 완전 국민 경선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또 주승용 의원은 100% 여론조사든 배심 문제든 상관없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석형 전 이 군수 쪽은 공론 배심 문제를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이 이낙연 후보님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우선 기본적으로는 경기를 뛰고 있는 선수가 경기 규칙을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고 말하는 것은 온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본은 우리가 새정치를 한다고 표방했기 때문에 새정치에 걸맞는 신선한 방식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당연한 얘기 한마디 하고요. 통합을 했으니까 통합의 정신이 구현된 방식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역대 민주당 후보 경선, 민주당 도지사 후보 경선, 그리고 민주당의 오랜 전통으로 보면 결선 투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포함해서 좀 더 드라마틱하고 감동을 주는 그런 방식이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중앙당에서 먼저 제시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이제 통합의 정신 구현 뭐 이걸 하자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5대5로 하는 것이 통합 정신인데 지금 서울, 경기, 충남북 이런 기존 민주당 광역단체장을 후보로 해버리면 결국 나머지 지역에서 새정치연합 쪽에서 많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또 일각의 주장이 있습니다.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점이 이제 새정치하고 충돌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합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 주민 지지가 낮은 사람을 억지로 내세운다는 것이 과연 새정치인가 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결과를 놓고 5대5다 또는 뭐다 하는 그런 결과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후보님께서는 오래전부터 기초선거 공천 폐지를 주장하시고 오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이번에 통합신당이 무공천을 이제 결정을 했는데요. 근데 기초 이외 비례대표 공천은 의견이 지금 엇갈리고 있는 중입니다. 예, 이 후보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비례대표는 공천하는 것이 더 개운할 것 같아요. 예. 예, 다른 방식보다는 차라리 당에서 공천하는 것이 더 알기 쉽고, 더 관리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제가 어제 뉴스를 쭉 정리하다 보니까 이번에 사회복지사 복지 개선안을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네네. 예, 그래서 저도 이 공감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는데, 근데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일선 현장의 동사무소의 그 복지사, 복지 그 공무원들을 보면서 이 수당을 올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복지를 맡고 있는 공무원 숫자가 좀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점 어떻게 보십니까? 네, 폭발적으로 사회복지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공무원 숫자도 좀 늘려야 되고요.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은 수당을 일률적으로 올리기보다는 수당 간에 아예 수당을 못 받는 그런 분야가 있거든요. 그런 쪽부터 해소를 해서 불균형을 좀 완화해드리는 그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저의 답이었습니다만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이 지리산 케이블카 놓고 경상남도와 전라남도가 대결하는 양상입니다. 예, 경남은 산청군에 전라남도는 구례군에 설치하자는 것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환경부에서는 지자체 간의 합의로 영남 하나, 호남 하나를 신청해 준다면 그걸 가지고 검토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그렇게 가는 방법도 있고요. 차기 정부에서 좀 더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예, 또 경상남도와 진정이 붙겠군요.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성공을 기원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전라남도 도지사 예비후보 이낙연 의원이었습니다. 아, 참 예비후보 등록은 하지 않았죠. 이낙연 의원이었습니다. 비행기 시간에 따라 비즈니스 스케줄을 고치시겠습니까? 비즈니스 스케줄에 따라 비행기 시간을 고르시겠습니까? 한국의 스케줄과 인도네시아의 비즈니스. 둘 다 놓칠 수 없는 당신에게 맞춰 편리하게. 대한항공 자카르타 주 10회 운항 4월 2일부터.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지금도 어딘가에선 피로가 소리 없이 쌓이고 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구석구석 쌓인 눈을 녹이듯 우리 모두의 피로가 녹을 때까지 바카스가 응원합니다. 풀려라 5천만 풀려라 피로. 대한민국 피로회복제 바카스. 눈부신 광채 피부 그 이상. 새로 나온 블루밍 에센스. SK2의 새로운 발견. 피부 내면의 촘촘히 빛을 채워 활짝 피어나는 피부. 경험하세요. 새로운 블루밍 스킨. SK2. 예, 출발 사심 1부였습니다. 잠시 뒤에 2부 이어갑니다. 결혼 3년 차. 지영 씨는 매달 월세 내는 날이 무섭다. 생활비의 절반 가까운 돈이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적금 하나 부을 수 있는 돈이 매달 그렇게 사라지니 월세에서 전세로 옮기는 게 꿈이란다. 월세에서 전세로 갈아타고 싶은 대한민국 서민의 소박한 꿈. 평균 4%대의 낮은 금리로 시중은행에서 쉽게 대출받을 수 있게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 보증이 후원합니다. 전세자금 대출이 필요한 분들께 든든한 보증인이 되어드리겠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레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출근길 정통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예,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2부 시작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35분 막 넘었습니다. 출근길 도로정보 알아보겠습니다. 유보영 캐스터. 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이른 아침 출근길 돌발 구간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강남대로 강남역에서 교보타와 사거리 방면인데요. 중간 지점에 택시와 버스가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큰 정체는 없지만 이 부분 잘 살펴서 지나셔야겠고요. 이후로 노년역까지 서행 정도로 지나고 있습니다. 만나는 테헤란로 역시 양방변 시원스럽게 지나고 있고요. 노년로나 학동로 상황도 대체로 좋은 편입니다. 과천대로가 남태령역에서 사당역까지 서행으로 지나고 있고요. 이어지는 동작대로가 경분고등학교까지 속도를 줄이고 있는데요. 이수역 지나면서 속도가 더 내려가고 있습니다. 통일로도 도심 방면으로 아직까지 크게 밀리진 않고 있는데요. 교통량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세종대로가 광화문 쪽으로 서울광장 교차로 부근에 승용차 간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때문에 뒤쪽으로 서행하고 있습니다. 종로 조금씩 이동량 늘고 있는데요. 도심 쪽으로 신설동역에서 동묘암역까지 밀려서 가고 있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한강대교 부근 고장차가 서 있기 때문에 이 부근 서행 정도로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 유보연이었습니다. 해나루 하나면 돼 식탁 가득 행복해 좋아 좋아 해나루 잘 지내 나루 쌀에 감자 사과도 있어 당진 해나루 우리 집 건강지킴이 행복지킴이 당진 해나루 당신을 위한 참 좋은 먹거리 당진 해나루. 사장님, 공장 이전은 항공 해상물류 이용해 주시는 김포 학운 제2산업단지 말인가? 예, 김포 한강로에 이어 제2 외곽 순환도로까지 완공되면 물류 네트워크의 허브가 될 산업단지입니다. 입체적 교통의 중심지 김포 학운 제2산업단지 문의 031-998-9488 3월 준공 즉시 입주 가능 김포도시공사. 이따가 같이 점심 먹을까? 다음에 오늘은 하노이에서 점심 약속이 있거든. 뭐? 오늘 하노이에서 점심을? 아시아나 하노이 주간편 증편호나 밤에도 낮에도 편리하게 모십니다. 아름다운 사람들 아시아나 항공 2014년 하이마트 첫 전국 동시에 세일 TV 냉장고 에어컨 기획특가에 최고 200만원 캐시백과 최고 24개월 카드 혜택까지 이사 혼수 고객에게 특별 사은품도 드립니다. 2월 28일부터 3월 23일 기회는 이번 주말까지. 자세한 사항은 매장에 문의하세요. 전자제품 살 때 하이마트로 가요. 예, 이번에는 국제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중앙일보 국제부 강혜란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러시아가 결국 우크라이나의 크림 반도를 합병하는 절차를 강행했습니다. 이 서방의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크림 합병 협정에 서명을 마쳤다는 소식이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8일 오후 현지 시간이죠. 상하 양원에서 세르게이 악쇼노프 크림 자치공화국 총리와 함께 크림 자치공과 세바스토폴 특별시를 러시아 연방에 편입시키는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이 협정은 러시아 헌법재판소 승인을 마친 뒤 의회가 비준하면 공식 발효되는데요. 이르면 이번 주 내 법적 절차가 마무리될 수도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서명에 앞서서 TV로 생중계된 연설을 통해서 크림반도는 역사적으로 러시아에 뗄래야 뗄 수 없는 일부로 남아있었다면서요. 크림인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정당하고 합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16일 크림 주민투표에서 러시아 합병이 압도적인 찬성률인 96.8%를 얻은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대신에 푸틴은 크림반도를 제외한 우크라이나 나머지 지역은 그대로 놔둘 계획이라고 말해서 우크라이나 동부라든가 이런 친러시아 지역에 대한 추가 개입 우려는 불식시켰습니다.
예, 미국 등 서방의 그 반발이 궁금한데 이 러시아의 발빠른 행보에 일단 한 방 먹은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는 물론 유럽 주요 국가도 일제히 추가 제재를 경고하고 나섰죠. 크림 주민투표 이후 불과 이틀 만에 정광석화처럼 진행된 러시아 합병 행보에 조 바이든 미 부통령이 먼저 노골적인 국제법 위반이라면서 추가 제재를 예고했습니다. 또 러시아도 영국도 즉시 러시아와의 합동훈련과 무기 수출 같은 군사 교류를 취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사국인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문명 세계와 국제안보에 얼마나 위협적인 존재인지 생생히 보여줬다면서 이 합병협정은 민주주의와 상식과 거리가 멀다고도 비난했습니다. 게다가 이날 크림반도에서는 군사 충돌도 벌어져서요. 러시아군이 심페로폴의 우크라이나 군사기지를 기습 공격해서 장교 한 명이 총격으로 사망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군사적인 우발 충돌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가운데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G7과 유럽 연합 정상들에게 다음 주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핵 정상회의 때 우크라이나 문제를 별도 논의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하지만 서방의 고강도 제재가 푸틴의 맞대응을 불러서 악순환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우려 역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말레이시아에서 베이징으로 가다가 사라져버린 비행기, 이 희대의 항공 미스터리로 남을 것 같습니다. 이 실종 열흘을 넘겼는데요. 당시 정상 항로에서 있다는 것이 사고가 아니라 고의라는 걸 뒷받침해주는 추가 정보가 공개됐죠? 네, 뉴욕타임스는 여객기가 쿠알라룸푸르에서 베이징으로 향하는 그 정상 항로에서 이탈할 당시에 수동 조정이 아니라 자동 항법 장치로 운영되고 있었다. 이렇게 미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보도했습니다. 근데 여객기의 자동 항법 장치의 경로를 변경하려면요, 이 기장과 부기장 사이에 위치한 컴퓨터 장비에다가 자판을 눌려서 입력을 해야 하거든요. 이 말은 즉슨 누군가 고의로 미리 설정돼 있던 항로를 바꿨다는 것이 됩니다. 여객기 출발 전에 조종사나 또는 어떤 이에 의해서 조작될 수도 있고요. 비행 도중에 조종사가 고의로 했거나 테러범의 강요에 의해서 변경됐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확실치는 않습니다. 아직. 기체 수색은 여전히 난항인 가운데 말레이시아 경찰은 민간 전세기 회사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항공기술자가 승객으로 탑승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추가 조사 중이라고 CNN이 전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중앙일보 국제부 강혜란 기자였습니다. 뉴스를 창조하는 시사 프로그램, 뉴스를 풀어내는 시사 프로그램,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은 6.4 지방선거 주요 후보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가 열기를 대가고 있는데요. 야당 통합으로 여야 간 1대1 구도가 된 탓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여야의 중진들이 대거 후보로 나섰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당은 이른바 중진 차출론으로 서울과 경기뿐 아니라 거의 모든 지역에서 중진들이 나섰습니다. 텃밭도 예외가 아닙니다. 울산에도 정식이 의장인 김기현 의원이 출사표를 냈습니다. 만나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기현입니다. 예, 이 원내대표를 염두에 두셨다가 이 울산시장 출마로 선회했습니다. 이 중앙정치 마다하고 지자체장으로 가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원내대표를 염두에 뒀던 건 사실입니다만은 예.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 박근혜 정부, 우리 새누리당 정부가 제대로 성공을 하려면 이번 지방선거가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남은 이제 4년이 채 안 되는 임기 동안 우리가 제대로 된 성과를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에게 정말 새누리당 잘 지지했다는 평가를 받으려면 실제 현장에서 뛰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제대로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인데 그동안 중앙정부하고 지자체 사이에 계속 알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서울시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만은 그렇게 하면서 실제 현장에서 정책이 집행되지 않아서 국민들에게 고통이 가중되는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역단체장에 우리 새누리당 내부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했던 분들이 좀 참여해서 중앙정부하고 지자체 사이에 호흡을 맞추면서 발전된 모습을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에게 행복을 드릴 수 있는 박근혜 정부를 만들어보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예, 요즘 박심이 그 화제입니다. 혹시 이번에 이렇게 그 출마를 결심하게 된 데는 이 청와대와 어떤 조율이 없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박심 그러는데 저는
아시다시피 어느 언론에서 저보고 친박이라고 보도하지 않더라고요. 예, 물론이신 얘기죠. 예. 있다 그러면 김시문이 있습니다. 김기현 마음이라고 해서 김시문이 있는지 몰라도요. 예. 박심이라고 하는 것은 저한테 그렇게 어울리지 않는 용어 같습니다. 예. 이 박근혜 정부 첫 때 격변기라고 할 수 있는 시기에 정책의장을 맡았었는데요. 이 경기민주화와 경제 활성화 사이에서 참 고생한 사람이 정책의장일 겁니다. 근데 이것만은 잘 처리했다고 하는 법안, 예, 혹시 어떤 걸 꼽고 싶습니까? 예, 좀 전에 박심 그러시는데, 새누리당 안에, 예. 친박만 있고, 친박만이 새누리당을 이끌어 그런 건 아니고요. 같은 새누리당 내부에서 서로 조율해가면서 의견이 다를 땐 조정해가면서 하는 것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경제 민주화나 경제 활성화 이것도 서로 각자 내부에서 다른 의견들이 좀 있습니다. 같은 당 내부에서도요. 그렇지만 그걸 잘 조율해 나가는 것이 이제 정책위 의장의 업무여서 그런 조율을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많이 겪긴 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보면 경제 민주화의 큰 틀은 이번 지난 한 해 동안 금년도까지 사이에 굉장히 많이 이루었다. 역대 정부 어디에서도 경제 민주화를 이렇게 한꺼번에 상당히 많은 진전을 이뤘던 것은 없었다. 그러면서 굉장히 유례가 없는 그런 진전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하도급에서 부당 특약을 금지하게 한다든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를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검산 분리에 대해서 훨씬 더 우리가 강화해 나가든지 이런 형태의 많은 법안들을 만들었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국민들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일자리가 많이 부족하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겪는 고통이 큰 만큼 일자리 좀 많이 만들어내려면 이게 경제가 돌아가야 되지 않느냐. 예. 또 그렇게 돌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규제를 혁파해내고 또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환경 만드는 것은 또한 매우 중요한 과제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예. 5월 15일까지가 임기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기초연금이 끝내 지금 좌초가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수급자가 여당은 하위 70%, 야당은 80%인 것 같아요. 근데 중간선인 75%를 정부 쪽에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던데 막판 타결 가능성이 있습니까? 글쎄, 요즘 이제 제가 정책위 의장으로서 이 직무를 일단 중단하고. 중단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 출마와 동시에 공채 신청과 동시에 업무는 중단이 됩니다. 직책은 갖고 있지만. 예. 그렇긴 합니다만은 제가 쭉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그동안 협상 과정에서 제가 직접 이렇게 계속 뒤에서 백업을 해왔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우리가 제시했던 하위 70% 또 그리고 국민연금 연계 이런 방안들에 대해서 우리가 100% 우리의 뜻만 다 관철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근본 틀을 해치지 않는 범위라고 한다면 야당 의견도 저희들이 존중해서 받아들이겠다는 것이었고 그래서 그동안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상당히 많이 진전을 이룬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야당 내부에서도 예. 그 진전을 이룬 절충안에 대해서 상당히 평가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강경파 탈레반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너무 과도한 강경파들이 또 이거 주도를 하게 되면서 상당한 부분 합의를 이뤘던 그 타이완마저도 다시 없어져 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예, 탈레반은 차라리 이거를 본회의 표결에 붙여가지고 야당 내에서 찬성하는 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차라리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면 통과될까 싶으니까 야당이 또 못하게 강제로 막고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야당이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탈레반이란 말을 거의 한 10년 만에 듣는 것 같습니다. 예, 울산이 급격한 성장한 산업도시라고 흔히 표현이 되는데 이 시장이 되시면 이것만은 꼭 해야 되겠다. 하나만 꼽으라면 어떤 걸 들겠습니까? 울산이 그동안 산업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발전을 이루어왔고 지난 박명우 시장 12년 임기 동안에 또 환경에 대해서 많은 진전을 이루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지금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난 한 50여 년 동안 우리가 산업이 기존 전통 산업들 그러니까 석유화학, 자동차, 조선 해양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해 왔는데 이것이 성장의 한계에 부딪혀 있는 산업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고요. 그래서 새로운 신수종 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빨리 개발해내고 유치해야 된다는 과제가 첫 번째 과제고 두 번째로는 이게 너무 산업도시로만 인식되는 것은 도시의 정조의식이나 품격을 높이는 데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여기에 살고 싶은 도시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인구가 지금 118만 정도 됩니다만은
200만 이상이 넘어서는 도시로 만들려면 교육과 문화체육, 관광 같은 이런 소프트웨어 인프라가 갖춰져야 된다. 예. 그 두 가지를 강조점으로 두고 시장을 하게 된다면 앞으로 시장을 펼쳐야 되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번 선거 캐치프레이즈 무엇으로 했습니까? 품격 있는 인류도시 만들겠다. 품격 있고 따뜻한 인류도시 울산을 만들겠다. 그렇게 내세웠는데 그게 바로 품격 있고라는 의미는 그런 교육과 문화체육, 관광이 어우러져 살고 싶은 도시라는 의미고요. 따뜻하다는 것은 서민과 노동자들이 함께 호흡하는 그런 도시. 그래서 산업과 함께 어우러서 인류도시 울산을 만들겠다. 그래서 품격 있고 따뜻한 인류도시 울산. 그렇게 캐치프레이즈를 정했습니다. 예, 품격 있고 따뜻한 인류도시 울산. 예. 이 후보 경선 구도가 참 치열합니다. 이 강길부 의원 그리고 김두겸 전 남구청장, 윤도환 전 의원 이 4파전으로 됐던데 일단 3명으로 컷오프되는 절차를 거쳐야죠. 글쎄 뭐 그거는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하는 것이니까 제가 컷오프를 하는지 마는지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우리 당은 당규에 정해진 그 자격심사 그리고 또 그 서류심사, 면접심사 이런 룰이 있지 않습니까? 그 룰에 따라서 당헌 당규의 그 규정에 따라서 절차를 진행하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예, 김두겸 전 구청장이 이 구청장을 사퇴하고 예비후보 등록을 했는데 이 그분이 한 얘기는 우리 김 의원께서도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출사표를 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저는 지금 예비후보 등록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선거운동에서도 예비후보처럼 그렇게 선거운동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공개적으로 지지 호소도 할 수도 없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예비후보로 등록한 분은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그분이 누리고 있는 자기 혜택은 다 없을 뿐이고 저는 매우 제한된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서 비난한다 그러면 그거 옳지 않은 거죠. 예. 지난 13일 우리 김 의원님께서 특정 예비후보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고 또 작전 세력을 동원한 무더기 기획 입당을 했다. 이런 건 성공하지 못한다. 하는 이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김두겸 후보 측에서 발끈했습니다. 이 자신을 타겟으로 한 발언으로 보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알아서 판단할 문제지 제가 누구라고 거명하지 않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주 짧게 답변을 하시는군요. 예, 이 박맹우 울산시장이 7월 30일 그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서려 사퇴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김 의원님이나 강길부 의원이 시장이 된다는 전제로 벌이는 일인데요. 예, 그 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조간에 보니까 지역신문에 그런 보도가 나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뭐 제가 괄괄할 상황은 아니고 제가 또 자세히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언급하는 것이 조심스럽긴 합니다. 나름대로 뭐 박명우 현 시장께서 가지고 있는 판단과 여러 가지 그 생각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한번 지켜보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제가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박명우 시장의 시정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잘한 부분이 무엇이고 또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씩 꼽으시겠다면 하나씩 꼽을 수 있다면 어떤 것을 꼽겠습니까? 글쎄 뭐 잘하고 잘못했다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요. 그동안 울산이 그 이제 광역시가 된 다음에 사람으로 따지면 두 번째 분이시죠. 심한구 전 시장이 첫 번째 광역단장을 하셨고 재선을 하셨고 두 번째 이제 광역단장 3선을 하신 우리 박명우 시장이신데 나름대로 역할을 하셨습니다. 심한구 전 시장께서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면서 도시를 발전시키기 위한 많은 전략들을 펼쳐왔고요. 또 박명우 시장께서는 그런 그 주어진 틀 내에서 살림을 좀 정리하고 또 환경을 개선하고 해서 나름대로 역할을 해왔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제부터 앞으로 시장이 될 분이 해야 될 역할은 이제 이렇게 정비된 상태에서 행정 중심의 시장이 아니라 좀 정치력과 리더십을 갖춘 시장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발전 동력들이 하나씩 소진돼 가고 있는 시점이니만큼 새로운 발전 동력을 찾아내고 도시의 정주의식을 높이고 인구가 거의 조금씩 1년에 한 몇천 명 늘어나는 그런 정도 수준이어서 이런 정도로서는 도시의 발전이 제대로 기회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앞으로 시장은 인구가 확실하게 늘어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도시에 동시에 정주의식을 높일 수 있는 품격 높은 도시 만들어야 된다. 이 두 마리 토끼를 반드시 잡아야 될 책임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당직자들이 전부 다 선거에 다 나가버리면 당 운영은 누가 합니까? 지금 우리 당에 좋은 인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지금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럴 뿐이지 예. 능력을 뭐 저보다 10배, 100배를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다음 그 역할을 맡게 되는 것이 예의가 아닌가. 자기 혼자 다 독식하겠다는 그 자체가 욕심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공을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그 울산의 출사표를 낸 김기현 의원이었습니다. 사장님, 복잡하고 까다로운 세금 신고, 장부 작성, 경영 진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세요? 당연히 세무사에게 맡기죠. 복잡한 세금 신고, 장부 작성, 경영 진단 문제를 해결해주는 든든한 사업 파트너니까요. 세무사를 알아두는 것이 생활의 지혜입니다. 한국세무사회. 백화점 15% 할인받은 진우씨, 대형마트 15% 싸게 산 진이 엄마, 대중교통 15% 할인받는 박대리. 이들은 에이블 카드를 쓴다. 15% 할인은 물론 포인트가 CMA에 모여 이자까지 쌓는다. 카드 생활의 리메이크 에셋 에이버 현대증권. 할인 한도 및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침대는 과학이다. 침대과학 50년이 이룬 세계 최고 기술력. 배우던 나라에서 가르치는 나라로 우리 침대에서 자기 할 것이다. 전 세계인을. 에이스 침대. 연아가 알려주는 좋은 물의 조건. 물 드실 땐 꼭 수원지를 확인하세요. 저는 지하 180m 천연 안만수와 드넓은 구규림이 있는 해발 680m 강원도 평창을 꼭 확인해요. 깨끗해. 강원 평창수,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공무원 시험 합격은 에듀윌. 공인중개사 합격, 주택관리사 합격도 에듀윌, 사회복지사 합격도 에듀윌. 우리 모두 다 같이 에듀윌. 에듀윌은 합격이다. 자격증 공무원 전문교육 에듀윌. 네, 출발 사심 2부였습니다. 10시 뉴스 들으시고 8시 10분에 3부 이어갑니다.